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까지 7대 종교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죠. 참 불안하고 갈등이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우린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종교인들은 세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까요? 신년 특집 7대 종교 지도자 인터뷰. 오늘은 유교를 대표해 최종수 성균관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늘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원음방송과 애청자 여러분께 병원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교종단 성균관의 관장 최종수입니다. 네. 모든 분들이 붉은 말처럼 기운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무슨 일이든 새로 시작하신 분들을 응원하는 동시에 어려운 형편에 처하신 분들께는 각별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관장님과 함께 새해 인터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는 지금의 국내외 정세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엊그저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이 성균관에 오셔서 식민지 역사를 경험한 나라 가운데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시더군요. 예.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경제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일궈낸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국제 정세가 많이 혼란스럽고 또 국내 정치권의 경우 극단적인 분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이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또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그동안 개헌과 관련한 뒤처리라든지 각종 법안들로 인한 갈등, 이념적 대립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 정치인들도 공의를 먼저 생각하고 민생을 모든 일에 앞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다소 혼란스럽고 걱정스럽지만 우리 정치인들을 신뢰하는 것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을 해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정치인들도 늘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분들이 아니겠나요? 그럼요. 우선 순위와 문제 해결 방식 조금 이견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대일 항쟁기 때 태어나서 한국 전쟁도 경험을 했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해오는 과정을 직접 체험한 아주 힘든 일도 많이 한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또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온갖 고난과 위기를 다 겪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네. 정치인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다 제자리를 이렇게 찾아갈 거라는 우리 관장님의 말씀이 좀 큰 위로가 됩니다. 예. 계엄 선포 이후에 아직도 이렇게 판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네. 여전히 정치권의 대립이 극심한 것이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사회도 분열되고 또 대화와 존중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죠. 그건 사실이고요. 또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우리가 겪고 극복해 왔거든요. 옛날 부모들은 자식이 다른 집 자식과 다툴 경우에는 먼저
내 자식을 먼저 꾸짖고 아. 상대방 부모에게 체면을 살려준다고 그럴까? 아이,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네. 바로 예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먼저 앞세우면 상대방 부모도 예로 받아들여져서 문제가 수월하게 정리되고 그런 갈등이 해결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 다툼에 부모가 끼어들어 다른 집 부모 자식들을 겁박하게 되고 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봐요. 네. 이것이 바로 무례라고 그럴까? 예를 지키지 않고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생기잖아요. 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 운전자와 제가 제 차가 상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고 걱정해지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나도 양보하게 되는 반면에 자기 차부터 살피는 운전자에게는 양보를 하고 쉽게 그렇게 되지 않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와 예절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인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아, 정말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다툼이 있을 때 다 상대방 탓만 하고 네. 자기의 잘못한 점은 돌아보지 못하고 예. 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참 부족한 탓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 또 정치인들도 자기 말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얘가 참 부족하지 않나. 이 유교 정신이 정말 소중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 그래서 네. 유교에서는요. 인의 예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지요. 네. 여기서 이제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 정치인들도 우리 사회에 다 엘리트들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각자의 지혜에 더해서 상대와 상대 정당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위해 조금만 내 자신을 낮춘다고 또 내려놓는다면 해결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의 예지는 AI 시대에도 빛이 바래지 않는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시대에 더 절실히 필요한 덕목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공자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먼저 정직하고 또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면 백성들이 진심으로 믿게 되고 따라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허장성세가 아니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를 우리 지도자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네. 때마침 오늘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종교계 지도자분들과의 오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이 좀 덕담이랄까요?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많은 덕담, 좋은 이야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7월 달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 초청해서 간담을 했고, 네. 그 자리에서 종지협 회장인 총무원장 불교 진우 스님이 예. 참 말씀을 좀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우 스님은 우리 국민들 갈등과 공론 분열의 책임을 정치권으로만 돌리지 말고 네. 종교계의 책임도 언급을 하셨어요. 예. 우리 스스로 반성하자 그런 말씀이죠. 네. 국론 분열과 대립에 대해서 종교가 책임을 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우 스님 말씀처럼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또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립 갈등 그 일부는 종교계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네. 종교계가 이 국민 화합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뭔가는 역할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했지만 종교 간 화합을 통해서 국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이를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이 종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오늘 우리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분들 오찬의 의미는 국민 통합이겠죠. 예.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하나가 되도록 우리 종교인분들이 좀 힘써 주시라, 또 이런 취지의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 종교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와 별도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AI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AI를 생명윤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네. 그런데 인간의 생명보다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가 이루어질 염려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일처리의 최우선 순위를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우선 가치가 우선 인간한테 있고, AI도 AI를 활용할 때 AI 윤리가 마련돼 나가야지 그 일도 순조롭게 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AI 문제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종교계도 그런 의견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로마 교황께서 그 로만 콜 그래가지고 이제 AI 윤리를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스리랑카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종교 지도자들, 아시아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AI 윤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우리가 정신이 개벽이 되어서 이 물질을 잘 선용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관장님께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눴지만, 그 정동영 장관님으로부터 이제 남북 간 교류가 현재는 완벽하게 차단된 상황, 현 시점이거든요. 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지금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종교계 대표들 모였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 문제, 그 다음에 이 평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의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교류 재개를 위한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일, 유교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웃종교 7대 종단 대표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우선 금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종교인 평화 회의가 있고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북한 대표를 좀 초청해 달라고 본부에 당부를 드려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개성에 가면 성균관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개성 성균관에서 성균관장이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예를 올린다든지 이런 새로운 교류의 물꼬를 좀 트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만남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종교인분들이 이렇게 교류하게끔 그렇게 물꼬를 텄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바늘구멍을 우리 또 종교인들이 이렇게 뚫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자, 이 밖에도 우리
사회나 또 세상을 위해서 우리 또 종교의 역할이 참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성균관에서는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한 바가 있으실까요? 그 성균관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의 예지가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그 청소년들이 다 접하고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요즘에 학교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봐도요. 거기에 그 인성이라는 그런 그 과목 그 자체가 전혀 없고 예절이나 효, 한자 교육 이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정부에 그 건의를 했고 오늘도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다 필요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성이 돼 있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니까 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교육의 덕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를 했고 또 교육부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 현재.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아마 금년에 좀 그 우리 국가의 교육부에서 그 교육 정책도 어린이들 청소년들 교육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성균관에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이나 아니면 그 전통문화 이런 거 교육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성균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전국에서 234개 향교에서 현재 하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전 그 학생들 그다음에 전 국민들 상대해서 교육하기는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 정책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문서도 보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성균관이 오랜 역사에 걸쳐서 인의예지 정신을 이렇게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했던 그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부에서도 우리의 훌륭한 정신을 이렇게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또 교과를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될 걸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또 정부 쪽에 제가 나서서 건의하고 독촉하고 그래야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우리 또 대통령과의 오찬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종교 화합과 종교 협력도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7대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종교 협력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또 종교 협력이 또 필요할까요?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또 7개 종단 그러면 불교나 개신교, 천주교나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유교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지도자들 가끔 만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뜻을 모아서 손을 잡고 나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호교 이웃 종교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나 이런 거에 현재까지도 없고요. 앞으로도 이제 화합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했을 때 국론 분열도 이제 자연히 예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저희들은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종교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남북관계 남남 갈등 이런 문제가 현재는 심각하잖아요. 예. 아까 바늘구멍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화합 관계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걱정을 무척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 가지가 현재는 참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 우선 성사 여부는 둘째치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중국에 다녀오면서 그쪽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국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도 공산당의 책임자가 참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MOU도 체결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작년 말에 이미 좀 일부 교류는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직접 안 되면 간접적인 방법이라도 그 중국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교류의 물꼬를 틀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거는 일절 배제하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직접 가든지 뭐 접촉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우회하든지 간에 개성 성균관에 가서 의례를 올리고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교류를 조금씩 열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제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웃 종교인 7대 종단 대표들도 다시 다 공감을 하고 오늘도 뭐 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나눴어요. 네. 예. 그리고 저 대통령도 제일 걱정하는 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계획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하여튼 저는 금년을 기대를 하고 종교화합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어두울 때가 가장 희망을 품기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앞으로 남북 관계 종교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마음 쓰고 늘 기도해 주시니까 희망이 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모두가 희망찬 한 해 그리고 또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고진감래라는 얘기도 있죠. 예. 또 작년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갈등도 많이 심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새해 이렇게 딱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느낌이 벌써 금년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또 오는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울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좀 뭐 쇠락하고 또 많이 그렇게 왔지만 우리들은 그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아주 폐허 속에서 저도 직접 겪고 그때 왔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달하고 이런 저력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하고 우리 뜻이 이렇게 모아진다면 너무나 잘 단결되고 잘하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좀 힘들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국민들 모두가 서로 믿고 이웃을 신뢰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하고 그런다면 그런 일들이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걸 우리 저 종교 지도자로서도 믿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힘을 내고 그리고 이제 손 잡고 이 뜻을 이뤄나가고 더 모든 갈등이나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말해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 저 여러분들 모두 그냥 생각하신 소망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 지난해와 다른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희망을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특집 7대 종교 지도자 인터뷰 최종수 성균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